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당국은 환자 분류 그리고 치료 체계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병원협회 감염병 대응 실무단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확진자들을 계속 치료해 온 분이죠. 명지병원의 이왕준 이사장 연결했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지병원에는 지금 환자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저희가 확진자 8명을 좀 치료하고 있는데요. 네. 또 지금 병실에 하나 남아 있는데 또 확진자 한 명이 곧 이송되어 올 예정입니다. 아, 오늘 중에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병상 같은 경우 이 명지병원은 충분한 상황이 아니네요. 이제 저희도 지금 이제 음악견의 병상이 이제 완전히 풀베드가 돼 있는 상태고요. 네. 네. 그동안 그 입원하셨던 분들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그 8명 환자 중에서 좀 중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약간 집중 치료를 하면서 네. 이 항바이러스질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는 한 분이시고요. 네네. 나머지 세 분은 좀 폐렴 증세가 좀 어느 정도 좀 있지만 아주 뭐 이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네. 나머지 네 분은 굉장히 경증으로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시겠지만 대구 지역에서는요, 워낙 그 확진자가 속출하다 보니까 병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자가격리 중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안 좋습니다. 이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어제 복지부 장관이 이제 앞으로 그 진료 체제 자체를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네. 사실 좀 그게 굉장히 좀 뒤늦은 감이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빨리 그 처음 이 환자들이 급증하면서부터 바로 이제 이 병원 자체에서 수용하는 거를 넘어서서 제3의 이런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이제 우리는 그거를 생활치료센터라고 이름을 이제 명명을 했는데 네. 이런 좀 생활치료센터와 같이 경증 환자들을 대거 지금 분리해서 네. 따로 지금 그 모니터링만 하면서 이제 치료 전 단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중증 환자 내지는 이제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고위험 환자들을 빨리빨리 이제 선별을 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나빠졌을 때는 집중 치료를 받은 이런 어찌 보면 이제 이런 그 감염병 아주 비상 전달 체계를 만들기를 요청을 했었고 그게 이제 네.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요거가 또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구현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음 같으면은 지금 어느 연수원에다가 이거 지금 일반 경증 환자들을 지금 수용할 건지 그리고 그 네.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운영될 건지 그리고 자가격리된 분들이 지금 빨리빨리 그쪽으로 이동돼서 이제 그 실제 새로운 체계로 이게 관리가 되는 모습들이 네네. 좀 보여지면 환자분들도 많이 안심하고 국민들도 좀 안심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약간 그 개념상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우한에 계시던 교민들 우리나라 입국했을 때 바로 네네. 2주간 이제 격리해 있었잖아요. 그 네네. 뭐 연수원이나 하여튼 이런 데 갔었는데 네. 그런 데와 이 지금 말씀하신 생활치료센터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같은 그런가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병원에서 해야 될 기능을 이제 그런 그 각 1인실로 격리된 일반 그 숙소에서 그거를 대신하겠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경증 네. 환자들은 주로 이제 아주 간단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 하면 그분들이 외부로 이제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게 이제 막자는 거죠. 네네. 1번이고 또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 신천지 신도 분들 중에서는 이게 사실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분들도 많을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냥 알아서 자가격리 하라 그러면 그분들이 자가격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또 이렇게 그 수용을 해서 실제로 그 자가격리와 함께 의학적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 생활치료센터라는 건 그렇다면
1인 1실을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한 3m 정도 간격을 두고 아니, 이런 식의 기본적으로 1인 1실을 원칙으로 합니다. 1인 1실을요? 예, 1인 1실과 그다음에 화장실이 딸려 있는 스스로 이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네네네. 공간이 일단 제공돼야 되죠.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몰려 있을 경우 혹시 더 증상이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확인차. 당연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건 당연히 1인 1실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 자가격리 자체도 이게 가족과 같이 생활하거나 이렇게 되면 혹시 본인이 또 다른 가족들한테 감염원이 될 수 네네.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그런 거주 환경이 제공되지 않은 분들은 빨리 이렇게 이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또 전파력도 낮출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주말에 아주 특이한 사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22일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던 25번째 환자가 퇴원한 지 엿새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2차 감염을 통해서 재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좀 낮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금 네네. 경과 과정을 보면 아마 이제 환자 속에 잠재해 있던 일부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이 환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다시 리액티베이션 재활성화됐을 가능성도 네네. 배제할 수가 없고 네. 하지만 이제 사실 이 문제는 좀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음성이냐 양성이냐 하는 것 자체도 이 진단 키트의 예민도나 여러 가지 정확성 문제들과 연관돼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냥 몇 개의 사례를 갖고 이거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런 사례들이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또 보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거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는 기본 기준과 그다음에 격리를 해제하는 기준이 이제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 퇴원을 하더라도 일정한 좀 격리 기간이 경과되어야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립이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퇴원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 될 아니, 필요성. 퇴원 기준을 엄격하는 네. 게 아니고 격리 기준이 엄격해지는 거죠. 격리 기준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퇴원하는 거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이 이제 입퇴원 기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격리, 그게 시설이 됐건 자가격리가 됐건 본인이 이제 격리돼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대민 접촉이 가능한 사회생활로 복귀되는 그 격리 해제 기간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사장님 말씀 들으시면서 3728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진단 키트가 네. 너무 급하게 개발돼서 나오는 문제는 아닌가요? 이렇게 또 질문 주셨어요. 어떠신가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저희 진단 키트 개발 과정들이 상당히 좀 엄격한 과정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섣부르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진단 키트하고 외국에서 개발된 진단 키트와의 이제 상호 비교 속에서 네. 이 진단 키트의 보편성이 이제 점점 더 앞으로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지금 저희가 외국의 지금 진단 키트보다 더 빨리 개발됐던 거를 감안하면 앞으로 이제 이 국제적인 표준이랄까 상호 비교를 통해서 전체적인 밸리데이션, 질적 유용성이 더 네네. 구체적으로 검증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청취자 질문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릴게요. 백성준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코로나19가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에게는 감염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물에 네. 감염이 되고 또다시 사람에게 감염이 되고 그러면은 더 심각해질 것 같아서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네, 지금 코로나 현재 바이러스는 개나 고양이에게는 절대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수 공통의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사람에게만 지금 감염되는 바이러스고, 그래서 원래 이 바이러스가 처음 오리진이 이제 박쥐에서 다른 제2의 어떤 동물을 통해서 이제 사람한테 왔을 거라는 그거를 지금 원인을 이제 추적하고 있는 거지만 네네. 실제로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한테만 전염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네. 이미 고양이나 개한테만 통용되는 바이러스가 있지요. 근데 그 바이러스는 사람한테는 또 전염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같은 종에만 전파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네. 절대 그런 반려동물과의 어떤 교차 감염은 생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국의 공중보건국장이 미국인들에게 제발 마스크를 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실효성이 떨어지고 의료진에게 정작 공급이 충분히 안 된다는 게 발언 배경인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게 마스크를 지금 사재기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우선순위로 한다 그러면 일단 이 마스크는 실질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들한테 우선 공급하자는 취지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이 지금 그 지역 감염이 본격화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1차적으로 지금 마스크 사재기를 하되면서 지금 일반인들이 지역 감염이 되지 않는데 네. 지금 이 마스크를 쓰는 거는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